자, 이번 영상은 수급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재생 목록 수급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려드렸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하나로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아서 수급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수급 메뉴를 가보시면 좋은 영상이 많기 때문에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수급 영상은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댓글로 공통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주식시장 자체가 개미가 사면 내리고 개미가 팔면 오르는 이런 구조라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100%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며 매매의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할 줄만 안다면 매매 승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대표적인 수급 주체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가지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고르던 간에 그 종목을 주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 세력.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이 아닌 개인 수급으로 잡히는 세력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개인 세력들은 어떻게 보냐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잡히는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센트럴 모텍. 이것도 역시 개인 세력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거의 관여가 없이 주가가 거의 7,000원인가 8,000원에서 46,000원까지. 단순히 상승률만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 세력이 어떤 종목을 제대로 급등시킬 때 이렇게 몇 배씩 급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은 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종목이며 그래도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이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수십 %에서 많게는 2배, 3배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 그 수급이 가장 강합니다. 이것은 외국인과 기관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점 돌파와 거래대금으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특정 가격을 지켜줄 때 그걸 보고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거는 제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재생 목록 수급 메뉴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 영상들이 많은데 하나씩 참고를 해주시고 이 외국인 수급. 외국인은 중요할 때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함정이 많아서 잘 분류하셔야 되며 대형주 신고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 이 기관 투자자 수급이 또 중요한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한 1조 원까지 중소형주에서 많이 먹힙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로 크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종목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작정한 수급은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마감했는데 기관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내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영향 때문에 수급이 100% 상승을 보장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가 뜬금없이 올리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뉴스나 공시가 안 떴음에도 올려주는 종목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레이언스란 종목이 있습니다. 레이언스 그동안 거래량도 없었고 하루 평균 2만 주, 3만 주 이렇던 종목이 갑자기 17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가끔씩 이 기관 투자자 쪽에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견인하는 종목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 이런 종목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쫓아다니다가 변동성도 없거나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수한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때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매수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인데 당연히 좋은 신호이며 그 뒤에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어서 이것도 무조건 신뢰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치, 잠중 추정치란 이 화면이 있는데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 이런 종목들은 하루 이틀 들어온 다음에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빠진다면은 주가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무조건 이것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며 자신이 분류해 놓은 종목들을 우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장 마감 이후에 종목들을 항상 분류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분류한 종목에서 혹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매매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이 자리를 뚫어주면 사겠다. 뚫어주면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고 그냥 분봉만 보면서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온다. 원하는 수급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 자리를 뚫어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뚫어줘야지 매수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지루하다가 황금선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황금선을 회복하고 거기서 이 황금선을 뚫은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고선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은 매매할 때 어느 정도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류해 놓은 종목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류해 놓고 계획을 세운 종목에서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수급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왼쪽 검색창에 여기 화면 번호와 그리고 화면 이름 이거를 한글로 검색하거나 번호 4개만 치시면 이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화면을 볼 필요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고정되어 있는 키움 현재가 0101번 화면입니다. 여기서 거래원을 체크하며 제가 거래원에서 보는 수급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과 키움증권. 여기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기관 투자자가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추정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 거래원 화면에서는 키움증권과 키움증권을 보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 개인의 수급을 추정하는 키움증권과 그리고 외국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력이 이 영상을 보고 키움증권 계좌를 터가지고 키움증권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닌지 좀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원을 보시고 그리고 키움증권 외국인만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주 이런 거는 외국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매도가 많이 나온다면은 걸리기야 하겠지만 외국인은 이런 삼성바이오 같이 비중이 높거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에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거래원 그리고 기관 매매 동향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신다면 장 끝나고선 어떤 종목에서 기관들이 사고 팔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종목별 투자자 이거는 장 끝나고선 이렇게 수급 최종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날 수급을 보여주는데 그전에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랑 개인 외국인 그리고 자세한 기관계의 이 수급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이거는 장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되며 이 종목에서 장 끝나고선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고 빠졌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바이오가 외국인의 11만 주 매도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확인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활용하는 게 아니고 활용하려면 거래원을 보고선 뭐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많이 문다. 고점에서 수급이 꼬이는 것 같다. 뭐 여기서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주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에서 중요한데 삼성바이오가 외국인이 이끄는 종목입니다. 우선 어떤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은 어디가 이끌 것이다. 어느 주체가 이끌 것이다. 이런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키스트. 딱 보더라도 대형주가 아니면 이런 종목은 외국인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이것도 중요한데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여기서 외국인을 살펴보시면 이런 중소형주에도 많이 들어오고선 빠집니다. 저는 이 수급을 믿지 않으며 이거는 함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종목이 있는데 셀리버리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 어떤 주체가 주도해야지 오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셀리버리는 일단 외국인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꽤나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외국인이 관여할 수 없으며 뭐 관여한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산다면 주가가 오르겠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 쪽에서 관여를 해주어서 주가를 올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 외국인의 비중도 없는 종목에서 갑자기 들어온다면 이거는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소형주들 마찬가지.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지속적으로 사준다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형주의 세력이 외국인 계좌로 매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외국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중소형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속임수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세력이 운용할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외국인 흉내를 내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주들 여기서 뭐 자기가 가진 종목이나 뭐 보고 있던 종목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좋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깊게 생각하면 다시 빠져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도 중요한데 장중 투자자별 매매 종합 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정이 무엇이냐면 장중의 추정치, 잠정 추정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 기간이 들어오는 것 같다. 외국인이 사는 것 같다. 이런 걸 잠정 추정치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들 키움증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권사에 다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정 추정치는 시간대별로 수급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종목에서 이렇게 1차, 2차, 3차, 5차까지 나누어서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적과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한진칼이 있습니다. 한진칼이 장 시작하고 나서 2차 때, 1차 때는 외국인의 수급만 뜹니다. 9시 초반에 외국인의 수급만 뜨며 2차부터 기관과 함께 뜨는데 10시에부터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종목에서는 웬만하면은 이런 추정치가 작게라도 잡힙니다. 한신칼 처음에 1000주 매도 그리고 5000주, 11,000주, 16,000주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투신, 이 투신에서 집계가 되는 게 이 투신이랑 사모펀드에서 합친 물량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투신이 사든 팔든 사모펀드만 관여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신다면 언젠간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신으로 클릭을 했는데 여기는 투신, 은행, 연기금, 보험밖에 없습니다. 뭐 늘려보려고 해도 사모펀드, 금융투자 이거는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개씩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노와이즈 장중에 투신이 48,000주
48,000주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 장 끝나고선 사모펀드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함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급 주체의 힘으로 따졌을 때 사모펀드보다는 투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투신이 들어오는지 알고 매수를 했는데 마지막에 사모펀드가 매수한다, 집계가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관심 종목, 이 관심 종목에서 장중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이 정도를 체크해 주실 때 참고하신다면은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이런 수급들을 보실 때는 개인이 사면은 못 오른다를 생각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개인이 들어온다, 수급이 꺾여버린다, 100만원 갈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수급이 꼬여버린다면은 주가가 단기간이라도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휘청거린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한데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은 상승분을 전부 다 잡아먹고선 하락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를 예로 들면은 이게 진짜 안 좋은 종목이면 지금 수급이 꼬인 상태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루에 1%씩, 2%씩 아니면 한 방에 그렇게 떨어져서 상승분을 전부 잡아먹고 그 뒤로도 황금선을 깨면서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면,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면 결국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줍니다. 당장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지 않고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안 좋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보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올라올 때, 그때가 좀 날카로운 타이밍입니다.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 수급과 대응 방법만 알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가격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삼성바이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당장 바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서 장대 연봉이 한 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이 수급을 확인하시고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켜줘야 될 자리, 제가 말하는 기준선, 제가 이 종목의 기준선은 첫 번째로 54만 2천원 전 고점이며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오늘 고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선 점점 시간이 흘러서 다시 57만원에서 58만원을 회복을 해준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 60만원을 다시 돌파하고선 그 이상의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주가는 40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으며 50만원을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락하는 게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기준선을 잡고선 회복을 해주는 것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수급을 체크해 주시고 추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원에서 외국인 수급이 잡힌다 하더라도 이게 상위 5개만 보여주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상위 5개만 보여주니까 장중에 삼성바이오를 1시 7분까지 누적 순매수가 마이너스 5만 주, 5만 3천 주에서 끊겼는데 최종 외국인 수급은 여기서 보시면 11만 주입니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단순히 UBS 증권에서 11만 주가 나갔으면 당연히 거래원 상위에서 4위에 랭크를 했을 텐데 한국투자증권 10만 5천 주가 4위가 되었습니다. 11만 주를 던졌는데 이게 5만 3천 주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UBS 증권 말고도 나머지 6만 주를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으며 거래원을 활용하는 것은 장 초반 이 상위가 집계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오를 때 그때만 참고를 할 수 있으며 오후장에는 이렇게 수급이 감춰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방향을 추정하고선 마지막에 장 끝날 때 수급을 체크하고선 대응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화면은 필수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래원.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 화면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혼자 아무 도움도 없이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ACTS 보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ACTS를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거래원과 잠중 추정치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종목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 그리고 일별 기간 매매 이런 화면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별 동향 차트 저도 이 화면을 장중에 수시로 체크합니다. 수시로 체크할 만큼 중요한 화면인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이게 이 투자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뜨긴 하지만 기관의 상세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관의 상세 내역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랑 연기금 이것보다는 투신이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산다고 따라 살 필요가 없고 판다고 따라서 팔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투신의 수급이 중요한데 특히나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는 약간 애매하지만 코스닥을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투신이 수급이 안 좋으면은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한다면 자연스럽게 코스피도 방향을 따라올 것입니다. 코스닥이 무너지는데 코스피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코스닥의 수급 이것만 자세히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최근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코스피 종목을 매매하는데 왜 코스닥을 보고 있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코스닥이 무너지면 어차피 코스피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이 쉬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하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만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익혀두신다면 절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명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일주일, 2주일 꾸준히 부지런하게 장중에 체크해주고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게 나가면은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어떤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해 보신다면 쉽게 깨닫고선 자연스럽게 수급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당장 어떤 종목에서 손해가 나고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절대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루 이틀 만에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황과 많은 종목들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